오늘의 유튜브 내용은 의료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가 틀리고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들다 보니 아직 서툽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백일해는 무엇인가요? 백일 기침이라고도 알려진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호흡기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초기 증상은 대개 콧물, 발열, 가벼운 기침 등 일반 감기와 유사해 의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콧물이 많이 나거나 열이 나는 경우 눈곱이 동반되면 백일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환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인균은 무엇이며 전염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백일해는 보데텔라 퍼터시스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침 발작이 시작되는 약 3주까지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5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전염성이 없습니다. 진단은 비인 후의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해 배양하거나 PCR 중화효소연쇄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양은 실제로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잘 안 되며 PCR은 증상 발현 3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혈청 검사를 통한 항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경과가 어떻게 되나? 전형적인 백일해는 감기처럼 시작됩니다. 가벼운 기침, 약간의 콧물 등의 초기 증상이 지난 뒤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시기가 오고 이후 일부는 2-3개월간 심한 기침이 지속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발작적인 기침 후에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음의 슉슉 소리나 헐떡거리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10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백일 기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 구토, 갈비뼈 골절,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1세 미만 어린이의 약 50%는 입원이 필요하며 거의 0.5% 200명 중 1명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백일해 환자들을 임상 증상을 분석해보면 환자들의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사망한 환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 균의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안동에서 신생아에서 발생한 백일해의 경우에서도 환자들이 아주 쉽게 회복이 되었고 사망 환자도 없었습니다. 신생아 백일해 감염은 일반적으로 사망을 포함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창원에서 유행한 백일해의 임상적 특징이라는 논문에서도 2015년 창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구 결과 환자들의 증상이 기존의 보고와는 달리 심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4.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백일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기침을 하면서 밤에 기침이 심해지거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기침 중간에 소리가 나는 경우는 백일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 눈곱이 낄 때 등은 백일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유행하는 백일해의 병원성이 외국에서 유행하는 균주에 비하여 병원성이 약하다 보니 증상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사망자나 합병증이 야기된 환자의 발생이 없으니 방역당국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언론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4-2 그럼 PCR 검사의 신뢰성은 어떤가요? 백일해에 대한 PCR 분석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IS-481에 대해 단일 표적 PCR을 사용하는데 이 DNA 서열은 여러 복사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IS-481만 검사를 하면 위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표적을 사용하면 백일해에 대한 PCR 분석에 특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S 엘러먼츠 중 IS-481, IS-1001, 그리고 PTXP가 후보군입니다.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100일에가 포함이 된 DPT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초기 예방 접종은 생후 6에서 8주 사이에 권장되며 생후 첫 2년 동안 4회 접종을 합니다. 100일에로부터의 보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 성인에게는 추가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대개 5차 접종은 만 4에서 6세, 6차는 만 11에서 12세에 맞아야 하고 이후에는 10년에 한 번씩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임신 말기에도 권장됩니다. 임신 말기에 접종을 하면 항체가 신생아에게 넘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신생아 영아 시기에 100일에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감염에 노출됐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3주 이내에 시작해야 됩니다. 접촉자의 정의는 환자와 1m 안쪽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가족은 접촉자가 됩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릴 수 있나?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경미합니다. 청소년, 성인의 경우 감염 후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약 10% 정도이며 기침을 한다고 하여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침을 오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없는 기침을 오래 하는 경우에 천식, 기관지염만 생각하지 말고 100일의 감염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충분히 접종을 한 상태, 즉 DTaP 백신 접종을 3회 이상을 한 경우가 아니면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지 못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뇌증, 폐렴, 무호흡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자에서는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서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7. 100일에는 소아에서만 문제가 되나?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DPT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 1958년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여 100일에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되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부작용이 적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부분 세포 100일의 백신이 사용돼 100일의 환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재 소아에서는 접종이 잘 되고 있으나 청소년과 성인들은 접종률이 떨어져 이들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10세 이상 만성 기침을 하는 환자의 약 25%가 100일에와 연관이 있다는 국내 논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청소년, 성인이 기침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100일의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8. 그럼 감염원은 어디에? 물론 조사를 해야 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 유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감염이 된다고 하여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습니다. 이런 경우 감기라고 치료받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전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PT 백신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원은 7세 이상에서 접종할 수 있는 DPT 백신인 TDAP 백신의 접종률이 소아청소년에서는 낮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이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2급 감염병 100일의 확산을 줄이는 방법은 먼저 100일의 유행 상황을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으므로 지역의 의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가족 내, 지역 내 전파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전파를 당장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당겨서 하는 가속 접종이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유행이 있는 곳은 성인도 접종을 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성인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이런 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방역 대책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100일에는 2급 감염병입니다. 의사회를 통하여 역학 정보를 의료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서 진료 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전문가 위원회를 상설해서 운영하여 방역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방역 정책의 결정과 수행은 질병관리청이 조직이 커졌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나 소통, 의료인들과의 정보 공유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방역 정책이 필요합니다.